로봇 청소기에 오랜 숙적과도 같은 각종 장애물들을 깔아놓고 바닥 청소를 돌려봤습니다. 과연 로봇 청소기의 운명은?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죠. JJTV. 아이쿠 직원들 안녕, JJ입니다. 요즘 나오는 로봇 청소기들은 성능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좋아지고 또 상향 평준화가 돼서 바닥 먼지 청소는 그냥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물걸레를 로봇 청소기가 스스로 빨아서 청소를 해주고 알아서 건조까지 시켜주는 수준까지 와서 신혼가전 리스트에 로봇 청소기가 거의 필수로 들어갈 정도로 날이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가정에서 로봇 청소기를 사용을 하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꽤나 계실 것 같아요. 로봇 청소기들 후기를 보니까 강아지가 똥오줌을 실수를 하면 그냥 바닥에 똥칠을 해버리고 오줌도 막 흡입을 하는 것 같던데 케이블은 잘 못 피해가는 것 같아서 좀 그렇던데. 기존 로봇 청소기들을 보면서 믿음직스럽지 못했던 이런 점들을 해소한 제품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나루알에서 새로 출시한 플래그십 로봇 청소기 나루알 프레오 Z 울트라 로봇 청소기인데요. 거의 완벽에 가깝게 장애물을 인식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스마트해지고 더 확실하게 청소하고 더 디테일해졌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나루알의 로봇 청소기들을 쭉 사용을 해왔지만 이번 제품은 진짜 저도 크게 놀랄 정도로 획기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2024년에 새로 출시된 플래그십 로봇 청소기는 얼마나 발전이 되었는지 JJ가 출시 전에 한 달 동안 미리 사용해본 후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우선은 나루알 프레오 Z 울트라 로봇 청소기가 어떤 장애물을 어떻게 피해가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청을 사용하면 잘못해서 엉키거나 로봇 청소기가 빨아들일까봐 가장 신경이 쓰일 만한 케이블, 양말 중에서도 애기 양말, 비닐봉투, 손수건 같은 장애물들을 곳곳에 배치를 해봤는데요. 장애물을 피해갈 뿐만 아니라 어떤 장애물인지 확인을 하고 최대한 가까운 거리까지 밀착을 해서 청소를 해주는데요. 여기서 기가 막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장애물의 종류에 따라서 로봇 청소기가 밀착을 하는 거리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앞서서 보여드린 장애물들은 로봇 청소기에 엉키면 안 되는 장애물들이기 때문에 20mm, 그러니까 2cm의 거리를 두고 밀착을 해서 주변부를 청소를 하지만 작은 탁상용 시계나 블루투스 스피커, 튜브형 로션, 리모컨 같이 로봇 청소기가 근처에 가서 청소를 하더라도 엉키거나 흡입할 걱정이 없는 장애물들은 1cm도 채 되지 않는 8mm까지 최대한 바짝 붙어서 밀착 청소를 합니다. 또 진짜로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뭐 강아지 응가 같은 거, 제가 초코파이를 부셔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주물러가지고 최대한 강아지 응가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인식을 하나 살펴봤는데요. 배설물로 제대로 인식을 하고 피해가면서 청소를 하는데 이때는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하면서 브러쉬도 닿지 않을 거리 150mm, 15cm의 거리를 두고 응가는 절대 건들지 않으면서 주변까지만 알짤딱깔 센 청소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집집마다 반려견들, 강아지들의 체구가 다르기 때문에 응가의 사이즈도 뭐 요만한 게 있고 요만한 게 있고 제각기 다른데 방금 보여드린 초코파이 응가는 제가 만두의 응가 사이즈와 비슷하게 만들었었지만 저희 집에 있는 뽀송이나 쿠키처럼 체구가 작은 소형견들의 응가 사이즈에 맞춰서도 초코파이 응가를 만들었는데 왜 그럴 때가 있어요. 강아지들이 응가를 가끔 한 자리에다가 싸는 게 아니야.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한 덩이 여기에 한 덩이 막 흘리고 다니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 고증을 해서 초코파이 응가를 거리를 두고 배치하여 테스트를 하더라도 나루알 프레오 Z 울트라는 정확히 캐치를 해서 응가를 피해가면서 청소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강아지는 아닌데 집주인이 약간 강아지처럼 될 때까지 술을 먹어가지고 어디 바닥에다가 집에다가 토를 막 설사를 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번에는 카레와 짜장을 섞어서 오염물을 만들었고 또 잘게 부순 라면을 익혀서도 바닥에 부어봤습니다. 역시나 로봇 청소기가 오염물로 인식을 해서 식별을 하고 피해서 오염물 주변부를 한 바퀴 쭉 돌면서 청소를 해주고 오염물 주변부를 제외한 모든 공간을 청소를 한 뒤에 동작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로봇 청소기 앞쪽에 있는 두 개의 고화질 RGB 카메라 덕분인데요. 사람과 동물에게 양쪽 눈이 있어서 더 넓은 시야로 주변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로봇 청소기 역시 듀얼 카메라로 136도의 넓은 시야로 공간을 바라보면서 2D 형태가 아닌 3D 형태로 정확하게 식별을 하고 인식을 하는데 카메라만 듀얼인 게 아니라 로봇 청소기의 두뇌를 담당하는 프로세서 역시 듀얼로 탑재가 됐는데요.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산을 하고 전략을 짜서 명령
명령을 내리는 메인 CPU, 그리고 카메라에 담겨있는 공간 정보들을 기반으로 청소기의 현재 좌표, 식별된 물체의 종류를 파악하는 MPU 연산, DPU 연산 같은 AI 연산을 담당하는 AI 칩, 이렇게 두 개의 프로세서가 각각 탑재가 돼서 두 개의 두뇌로 각자 다른 연산들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정보를 인식해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한 뒤에 처리가 가능하기도 하고, 더 복잡한 환경에서도 청소에 제약이 없게 됩니다. 요즘 시장에 나와 있는 로봇 청소기들은 전면에 카메라가 두 개처럼 보이지만 하나만 RGB 카메라고, 또 다른 하나는 3D 구조광을 탑재해 놓은 게 보통이고, 프로세서도 하나가 들어가 있어서 단일로 모든 연산을 처리하는 게 대다수지만, 나로알 프레오 Z 울트라는 두 개의 RGB 카메라 그리고 두 개의 칩을 탑재했기 때문에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더 똑똑하게 청소를 해낼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정말 복잡하게 이것저것 물건이나 장비들이 많은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깔끔하게 청소를 잘 해줬고요. 어린이집 등원을 시키고 폭탄을 맞은 듯한 이 아이방도 장애물들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1차적으로 청소를 해주고, 마무리를 하기 전에 장애물들을 막 비집고 들어가서 청소를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근데 또 로봇 청소기가 들어가서 엉킬 만한 수건이나 옷 옆에는 막 칼같이 거리를 두고 아예 접근을 안 하는 모습을 보고, 와, 이거는 바닥에 막 엉킬 만한 게 막 널브러져 있어도 그냥 안심하고 청소기만 돌려놓으면 되겠구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 작고 얇은 물체도 식별이 가능한 정밀도를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얇은 다리를 가진 가구들도 인식을 해서 최대한 밀착을 해서 청소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카메라 배터리나 아이 블럭 장난감 같은 작은 물체들도 장애물로 인식을 하고 피해서 밀착 청소를 해줍니다. 또 전선이나 케이블에 있어서는 바닥에 붙여놓은 전선도, 구석에 숨어있는 얇은 케이블도 인식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형태로 케이블을 막 던져놓더라도 귀신같이 인식을 해서 피하면서 밀착 청소를 해주고, 가구 아래쪽이나 불 꺼진 방 같은 어두운 공간에 들어갈 때는 로봇 청소기의 앞쪽에 있는 헤드에서 불을 켜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장애물 해피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다만 제가 한 달간 사용을 해봤을 때 로봇 청소기가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 생소하게 생긴 종류의 물체는 누구냐 너? 다른 물체로 인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고, 이런 립스틱이나 볼펜, 책, 스마트폰 같이 높이가 낮은 물건들은 장애물로 인식을 하더라도 이 사이드 브러쉬가 물건을 톡톡 쳐서 위치를 좀 바꿔놓게 되거나, 문턱을 넘어갈 때처럼 따로 인식을 하지 않고 넘어서 지나가려다가 장애물을 깔고선 청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청소 전에 웬만하면 치워두거나 한쪽으로 몰아두는 게 좋고요. 그런데 또 높이가 낮거나 사이즈가 작더라도 강아지 응가나 뭐 케이블, 비닐봉투, 손수건, 이런 로봇 청소기가 빨아들이게 된다면 대참사가 나거나 막 엉켜가지고 로봇 청소기가 멈추거나 할 만한 물건들은 여러 차례 테스트를 해보고 실사용을 하면서도 놓치는 경우 없이 잘 피해가더라고요. 또 장애물 인식 정확도에 있어서는 로봇 청소기가 데이터를 계속해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사 측에서 이야기를 하기로는 사용자들의 피드백이 쌓이면 쌓일수록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좋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 이거는 보너스 같은 느낌의 기능이 하나가 추가가 돼 있는 게, 로봇 청소기에 카메라가 달려있다 보니까 로봇 청소기를 스마트폰이랑 연동을 해서 화면을 보면서 RC카처럼 조종을 할 수도 있고, 집 밖에서 실시간으로 집 상태를 확인을 하고 소리를 듣고 전달을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서 쿠키, 오 만두, 오 뭐야 이거는, 오 뭐야, 뭐야 그 녹화 그거 끄지, 아유 녹화 껐는데? I know I'm moving through life like it's a runway. 나로알 프레오 Z 울트라는 장애물의 종류를 식별하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층 더 스마트한 청소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건식과 습식 쓰레기를 분리해서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애물을 만났을 때처럼 식별을 하고 피해가는 게 아니라요, 스스로 판단을 하고 스스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건식 진공 청소를 진행하던 중에 음료나 액체가 쏟아져 있는 구간이 있다면 액체를 흡입을 하면 안 되니까 흡입을 스스로 멈추고 사이드 브러쉬를 멈춘 뒤에 액체가 쏟아진 주변으로 구역을 정해서 오염구역 심층 청소를 진행을 하는데, 물걸레를 하강시켜서 회전을 시키고 오염구역을 테두리부터 한 바퀴를 돌아가면서 오염을 가두면서 물걸레질을 한 다음에 오염구역을 S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닦아주고, 방향을 바꿔서 다시 한번 S자를 그리면서 걸레질하여 같은 구역이 두 번 닦이게끔 걸레질을 해줍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스테이션에 들어가서 걸레를 깨끗이 빨아주고
다시 한번 나와서 확실하게 아까 닦은 것처럼 S자를 그리면서 2번 더 걸레질로 마무리를 해준 뒤에 다시 한번 스테이션으로 가서 걸레를 빨아준 뒤에 남은 구역의 진공 청소를 다시 시작합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물걸레 청소를 하면서 바닥에 건식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 먼지나 작은 쓰레기 같은 게 떨어져 있다면 역시나 진행하던 물걸레 청소를 스스로 멈추고 걸레를 바닥에서 들어 올려서 쓰레기가 물걸레에 닿지 않도록 세팅을 한 뒤에 진공청소 모드로 쓰레기가 있는 구역을 심층 청소 모드로 흡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남은 구역들의 물걸레 청소를 마저 해줍니다. 따로 뭔가를 설정할 필요가 없이 그냥 청소 시작 버튼 누르면은 알아서 청소를 하면서 저기에 액체가 있다. 저기에는 쓰레기가 있어. 스스로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고 그에 맞는 청소를 한다는 게 사실 저는 그동안의 로봇 청소기들을 사용해 보면서도 와, 이 정도면 됐다, 이거보다 더 좋아질 게 있어?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들이 좀 무한해질 정도로 훌쩍 더 똑똑해진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액체 오염을 앞에 뒀을 때 액체를 지나기 전에 흡입을 잘 멈추기는 하지만 때때로 사이드 브러쉬가 늦게 멈출 때가 있어서 액체를 몇 번 훑게 되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았는데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사이드 브러쉬의 움직임이 멈추더라도 사이드 브러쉬가 바닥에 끌리게 되는 것은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이 점은 사이드 브러쉬의 메커니즘이 오토 리프팅이 되는 식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은 단지 사이드 브러쉬를 멈추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였습니다. 사이드 브러쉬가 쓸고 간 자리를 뒤쪽에서 바로 물걸레가 작동해서 닦아주는 구조라서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나중에 나올 모델은 이 점도 완벽하게 해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한쪽에는 액체가 쏟아져 있고 다른 한쪽에는 건식 쓰레기가 쏟아져 있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청소를 할까요? 진공 청소와 물걸레 청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진공 앤 물걸레 청소 모드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액체가 쏟아져 있는 구간을 지나기 전에는 진공 청소를 멈추고 액체를 물걸레질을 해준 뒤에 물걸레를 들어 올리고 다시 흡입을 시작해서 건식 쓰레기까지 완벽하게 빨아들여 줍니다. 뿐만 아니라 진공 청소로 흡입을 할 때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부분을 지나갈 때는 좀 천천히 가면서 흡입력을 더 끌어올려서 집중해서 청소를 하는 모습이 로봇 청소기가 이렇게나 스마트해졌기 때문에 로봇 청소기를 돌리면서 혹시나 우리 집 강아지가 집 어딘가에 내가 모르게 쉬하나 응가를 해놨으면 혹시나 우리 애가 갑자기 우유를 쏟으면 아니면 과자 같은 거 갑자기 뽀쓰레기 저기 가서 쏟아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할 필요조차 사라져가지고 이제는 진짜 로봇 청소기를 완전히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나로알 프레오 Z 울트라, 이 제품의 메인 슬로건은 이렇습니다. 로봇 청소기는 청소한다, 나로알은 생각한다. 생각하는 로봇 청소기라는 타이틀에 충분히 납득을 하고 동의를 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로알 프레오 Z 울트라의 스테이션은 이전 버전들에서 아쉬움을 느낄 수 있었던 면들을 대부분 보완해서 다 채워놓고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첫 번째로 로봇 청소기가 청소 중간중간 그리고 청소 끝날 때 스테이션에 들어가서 스스로 걸레를 세척, 그러니까 빨래를 해주는데 이전 버전들하고 다른 부분이요, 걸레를 온수로 세척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따뜻한 물로만 세척을 하는 게 아니라 걸레에 묻은 오염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른 온도로 세척을 하거든요. 우선 일반적인 먼지 청소의 경우에는 45도의 온도로 온수 세척을 합니다. 이렇게 신발 밑창에 물을 묻혀서 바닥에 오염을 만들고 이거를 드라이기로 말렸습니다. 물걸레가 한두 번 지나가면서 말끔하게 청소가 됐고요. 물걸레에는 이렇게 닦아낸 때가 묻어있게 되는데 로봇 청소기가 스스로 물걸레 세척을 하고 있는 중간에 빼내서 확인을 해보니까 스펙보다도 살짝 온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척이 모두 끝난 뒤에 걸레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걸레의 때가 쫙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걸레를 세척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더 명확해 보였습니다. 기존에도 걸레를 빨 때 전용 클리너가 자동으로 투입이 돼서 물걸레 세척을 했었기 때문에 물걸레 세척 성능이 정말 괜찮았었거든요. 이번 모델에서도 기존과는 다른 위치에 다른 모양을 가진 전용 클리너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자동으로 클리너가 투입이 돼서 걸레를 세척을 해주는 것은 같은 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물걸레를 온수로 세척하는 게 추가가 되니까 걸레에 스며들어 있는 때가 더 확실하게 잘 빠질 수밖에 없겠죠. 온수의 온도도 항상 일정하게 고정이 된 게 아닙니다. 케찹이나 마요네즈처럼 기름기가 있는 오염
지점을 청소하거나 커피, 간장처럼 색깔이 진한 얼룩 청소를 하고 오면 더 뜨거운 온도 60도의 온수로 세척을 하는데 중간에 걸레를 꺼내서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60도에 가까운 온도로 세척이 되고 있었고요. 세척이 모두 끝난 뒤에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나 걸레는 말끔하게 세척이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세척 과정이 끝난 다음에는 40도의 따뜻한 바람으로 물걸레를 바싹 건조를 시켜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물걸레를 기존보다 더 청결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걸레를 빨 때 특징이 여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걸레를 빠는 물 있잖아요. 이 물이 전기 분해를 해서 만든 전해수로 세척을 해서 향균 효과도 함께 얻는데요. 전해수 제조를 시작합니다. 전해수는 제 채널에서도 다뤘던 적이 있지만 살균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세균을 99.99% 모든 환경에서 그렇게 박멸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니에요. 물로만 세척을 했을 때보다 전해수로 세척을 하는 것이 세균을 잡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게 사실이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따로 넣지 않고 기기 안에 넣어둔 수돗물로만 전기 분해를 하기 때문에 걸레를 세척할 때 사용되는 물은 차염소산수고요. 이 차염소산수라는 물질이 암모니아 같은 거를 만나면은 유해가스가 생성이 되거나 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 스테이션이 걸레를 세척을 시작을 할 때 처음에만 전해수를 제조를 해서 물걸레 살균 세척을 하고 이후에는 뜨거운 물로 걸레를 헹궈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드디어 나루알도 로봇 청소기가 빨아들인 먼지를 스테이션으로 가져가서 집진하는 시스템이 탑재가 됐습니다. 스테이션 내에 2.5리터의 대형 먼지 봉투를 넣어서 로봇 청소기 내부의 먼지통을 자동으로 비워내기 때문에 곧 집진을 시작합니다. 사용 환경에 따라서 사용 기간은 각자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환경이라면 한 두세 달 이상 쓰고요. 그만큼 사용을 하면 스테이션의 먼지 봉투를 한 번씩 교체를 해주면 되고, 로봇 청소기의 먼지통과 스테이션 내의 더스트백을 건조를 시켜주는 자동 향균 모드가 있어서 세균 증식을 최소화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청소가 끝난 뒤에 로봇 청소기의 먼지를 스테이션으로 빨아들이는 게 아니고 청소 전에 흡입을 해줍니다. 그 이유가 로봇 청소기가 청소 중간중간에도 그렇고 청소가 끝난 다음에도 그렇고 스테이션 내에서 물걸레 세척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염된 물기, 습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청소가 끝나는 과정에서 먼지를 흡입을 해버리면은 습기도 같이 어쩔 수 없이 흡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먼지 봉투가 그 습기를 빨아들여서 머금게 되면은 세균 증식하기가 더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로봇 청소기가 습기를 완전하게 온풍으로 바싹 말리고 난 다음에 다음번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로봇 청소기에서 스테이션으로 먼지를 끌어가는 거죠. 그렇게 건식 쓰레기랑 습식 오염이 완벽하게 분리가 돼서 건식 쓰레기는 더스트백으로 가고 걸레에 묻어있는 습식 오염은 오수통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저는 직배수 키트가 없이 사용을 해서 정수통에 깨끗한 물을 채우고 오수통도 비워주고 있지만, 여기에 직배수 키트도 추가로 구매를 하면은 기사님이 방문을 해서 설치를 해주시고 깨끗한 물 알아서 공급되고 더러운 물은 알아서 빠져나가니까 스테이션 내에 이 물을 채워주고 비워주는 이 과정조차도 없앨 수가 있고, 가끔 생각날 때 한 번씩 걸레 세척 트레이만 세척을 해주고 먼지 봉투 몇 달에 한 번씩만 갈아주고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정말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로봇 청소기가 이전 모델들에 비해서 너무 많은 기능들이 추가돼서 새로운 기능들 위주로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다루다 보니까 막상 이 나루알 프레오 Z 울트라의 청소 성능은 이야기를 깜빡하고 넘어갈 뻔했지 뭐예요. 스펙이 더 좋아졌습니다. 이전 모델인 나루알 프레오 X 울트라의 흡입력은 8200파스칼로 일상생활에서 먼지와 쓰레기들을 빨아들일 때 차고 넘치는 수준이었지만, 이 로봇 청소기 업계가 흡입력으로 엎치락뒤치락을 하면서 멸망전같이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나루알 프레오 Z 울트라도 뒤질 수 없죠. 12000파스칼의 강력한 흡입력을 탑재를 했습니다. 무거운 너트도 거뜬하게 빨아들이는 강력한 흡입력. 근데요, 솔직히 한 5000파스칼, 6000파스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집안 먼지 청소에 있어서 흡입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타사의 로봇 청소기들과 경쟁이 있다 보니까 이 제품이 출시가 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흡입력을 탑재를 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머리카락이 브러쉬에 엉키지 않는 제로탱글 롤러 브러쉬는 이번 모델에도 이전과 기능은 동일한데, 롤러가 회전을 하면서 내는 이 소음을 보다 감소를 시켜서 제로탱글 롤러 브러쉬 2.0 버전으로 탑재가 됐습니다. 브러쉬에는 머리카락이 전혀 꼬이지 않을 정도로 성능은 확실하고요. 다만 사이드 브러쉬에는 이렇게 머리카락이 엉키게 되는데, 나루알의 사이드 브러쉬는 쉽게 탈거가 되기 때문에 제거가 꽤나 수월한 편입니다. 또 나루알 청소기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정말 조용하게 청소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스마트폰 나루알 어플에서 청소 모드를 저소음 모드로 세팅을 해놓고 청소를 돌리면요,
굉장히 조용하게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은 육아를 하면서 아기가 낮잠을 자거나 할 때 집안일을 또 해야 되니까 지금도 이 기능은 종종 유용하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전 모델들에 비해서 정말 강력한 흡입력을 가진 만큼 흡입력을 세게 두고 사용을 하면은 그만큼 소음은 좀 있다는 점. 스테이션에서 걸레를 세척을 하고 탈수를 시키는 과정에서의 소음은 좀 있는 편인데, 이때 발생하는 소음조차도 이 물걸레를 스스로 세척하는 로봇 청소기들 중에서는 개중에서는 되게 조용한 편인 것은 맞는데, 이 물걸레를 세척해내는 과정 자체가 아예 조용하다고 느낄 수는 없는 부분인 것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에 걸쳐서 물걸레를 건조를 시킬 때는 저소음 모드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소음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용하게 건조 동작을 수행을 합니다. 또 물걸레 성능에 있어서는 워낙에도 훌륭했기 때문에 기존의 스펙과 동일한 성능이 탑재가 됐습니다. 물걸레가 분당 180회 회전을 하면서 회전만 하는 게 아니라 바닥을 12N, 약 1.2kg의 힘으로 누르면서 회전을 해서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어지간하게 눌러붙어 있는 때도 제거가 가능하고, 나르왈은 원래 물걸레 청소 끝판왕으로 유명한 로청이기 때문에 물걸레 성능에 있어서는 그냥 믿고 사용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다양한 청소 모드와 로봇 청소기가 스스로 계산을 해서 최적의 청소를 해주는 프레오 모드 역시 이용 가능하고요. 프레오 모드를 사용을 하면은 모서리 물걸레 청소를 할 때 엉덩이를 실룩실룩 비틀면서 깔끔하게 밀착 청소를 해주는 것도 동일하고요. 앱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스테이션 상단 디스플레이에 있는 버튼으로 간편하게 청소를 시킬 수도 있고, 물론 차일드락으로 이 버튼을 잠궈둘 수 있는 점도 동일하고요. 매핑을 하면서 바닥의 재질을 인식해서 재질에 맞는 힘으로 물걸레 청소를 해주고, 카페트 청소는 두께 7mm 이하의 단모 카페트를 바닥에 고정만 시켜놨다면 청소가 모두 끝나고 물걸레를 깨끗이 빨아온 뒤에 물걸레를 리프팅해서 카페트가 닿지 않는 상태로 흡입력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깔끔하게 진공 청소가 가능하고요. 문턱이 있는 집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문턱을 로봇 청소기가 얼마나 잘 넘나들면서 청소를 할 수 있냐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문턱이 시작되는 높이가 2cm 미만이라면 넘나들면서 청소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시공 안전매트 위는 잘 올라가서 청소를 할 수가 있지만 두께감이 좀 있는 안전매트 있잖아요. 폴딩 안전매트 같은 그런 매트 위는 못 올라갑니다. 전반적으로 청소 성능에 있어서는 이전에 좋았던 기능들은 그대로 담고, 흡입력이 강력해졌다든지 따뜻한 물로 걸레를 빨아서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핵심 성능들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테이션의 컬러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어요. 원래는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디자인이 돼 있었지만 이번 모델은 실버와 화이트가 투톤으로 디자인이 됐고요. 또 로봇 청소기의 컬러도 화이트와 그레이 두 가지 컬러로 출시가 돼서 인테리어 톤에 맞게 색상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르왈 프레오 Z 울트라의 자잘한 아쉬운 점들, 그리고 참고해야 될 점들은 제가 기능들을 설명하면서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로봇 청소기를 구매를 할까 말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점은 꼭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다 싶은 부분은 제 생각에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로봇 청소기에 카메라가 탑재가 됐기 때문에 사생활 노출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나르왈 프레오 Z 울트라는 국제 인증기관인 TÜV에서 보안 인증을 받았고, 카메라로 촬영된 화면의 정보는 기기 내에서만 로컬로 운영되는 AI 칩에서만 받아서 컴퓨팅 연산을 하고, 청소에 필요한 좌표나 장애물의 종류만 신호를 주고받는 메인 프로세서로 보내서 정보를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있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해킹에 대한 우려, 그런 걱정에 있어서는 불안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때문에 카메라가 탑재가 된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앞쪽에 테이핑을 하거나 뭔가를 배치를 해서 카메라를 잘 가려뒀다가 집에서 이제 외출을 한다던가 했을 때만 제거를 해주고, 사람이 없을 때만 로봇 청소기를 돌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Z 울트라 모델이 장애물을 인식하고 식별하는 부분, 그리고 상황을 판단하면서 청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이 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델을 추천을 드리고 싶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카메라가 탑재되지 않은 이전 모델 나르왈 프레오 X 울트라 모델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전 모델도 장애물 회피 측면에서는 Z 울트라에 비해서 좀 아쉬울 수가 있지만, 청소 성능이나 물걸레 세척 성능은 여전히
굉장히 훌륭한 로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께 해당이 되는 건데, 반려견이 쉬하나 응가를 하는 배변 패드를 깔아둔 구역은 꼭 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플라스틱 배변판 안에다가 배변 패드를 까는 거는 괜찮은데요, 패드만 깔아두게 되면은 어떨 때는 휴지로 인식을 해서 피해 가기는 하는데, 또 어떨 때는 카페트로 인식을 해버려가지고 흡입력을 높여갖고 그거를 빨아들이고 있는 경우도 생겨요. 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해놓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집에 나로알 프레오 Z 울트라가 있다면은 정말 집안 청소를 편리하고 윤택하게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청소 이모님을 집에 모셔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누구나 만족스럽게 사용할 만한 제품이라는 생각이고요. 특히나 강아지의 배설물이나 로봇 청소기가 흡입하면 안 되는 오염물, 장애물 뭐 이런 것들을 이제는 진짜 걱정할 필요가 없을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 또 신혼부부 혼수용으로도 좋을 것 같고, 아이 키우는 집 청소할 시간이 부족한 맞벌이 가정, 부모님 선물용. 이번 모델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잘 나와가지고 진짜 추천드릴 만한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이런 분들, 그동안 로봇 청소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집안 전체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저 케이블 걸릴 것 같은데 주섬주섬, 저거 빨래 또 씹힐 것 같은데 주섬주섬, 청소는 로청이 할 건데 왜 내가 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지 하면서 짜증이 올라가셨던 분들께 정말로 강력하게 추천드릴 만한 끝판왕 로봇 청소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나로알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흔쾌히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이 영상의 더보기란에 있는 이벤트 참여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양식을 기입하고 제출하신 뒤에 지금 이 영상의 댓글에 나로알 프레오 Z 울트라의 기능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적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한 분께 이 끝판왕 로봇 청소기 나로알 프레오 Z 울트라를 보내드립니다.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세요.